앞으로 오피스텔이 그러면 오를 만한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거든요. 네. 수요, 공급, 유동성 이렇게 세 가지로 보고 있어요.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얘기인데 왜 늘어나냐면 서울은 일단 1인 가구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1인 가구들이 좀 비혼주의자들이 많아요. 이혼하신 분도 많고 혼자 사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1인 가구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오피스텔은 대부분 임차 수요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임차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월세 시세도 자연히 오르고 월세 시세가 오르면 매매가도 따라서 오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수요도 늘어난다라고 보는 편이고 가장 중요한 게 공급이 줄어들어요. 공급이 2006년도부터 2012년도 오피스텔이 2배나 올랐던 이유는 그때도 공급이 정말 드라마틱하게 줄어들었거든요. 여러 가지 규제 등으로 인해서. 그랬는데 2023년부터 그 공급량이 다시 재현됩니다. 지금 이제 PF 대출 다 막혔잖아요. 그리고 금리가 7%, 어디는 뭐 사채 30%까지 썼는데 못 막아서 결국 부도가 났잖아요. 건설회사가. 그런 걸 보면 앞으로도 분양을 하기가 힘들다. 땅을 사서 시행을 하는 그 행위 자체를 앞으로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크다. 했다가 괜히 기존에 벌어놓은 거 다 말아먹을 수가 있으니까 가만히 있는 게 오히려 돈 버는 거다라고 보고 시행업이라든가 건설업이 좀 많이 위축될 거라고 보는 편이에요. 앞으로 오피스텔 입주량이 줄어들고 수요가 늘어난다면 많이 오른다고 보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인플레이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오피스텔도 토지랑 건축물이에요. 토지 땅값은 거의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근데 오피스텔은 오른다고 안 해요. 왜냐? 대지 지분이 적다. 하지만 그 한 평의 대지 지분이 상업지의 대지 지분이에요. 상업지 용적률은 800%, 1200%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토지 가격이라는 건축비 오른 것만 봤을 때도 오피스텔이 지금까지 내린 거는 세금적인 이유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권이 바뀌면서 종부세도 완화되고 여러 가지 그런 양도세도 완화되고 주택수에 대한 그런 부담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피스텔 한두 채 정도는 갖고 있어도 괜찮다라고 보는 편이죠. 네. 그래서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우리 정 대표님 보시기에는 오피스텔 매력 포인트는 뭡니까? 오피스텔 매력 포인트는요, 종부세에서 빠질 수도 있다. 우리가 주거용 오피스텔 전입을 하면은 종부세 포함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들 많이 생각하시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게 현실이랑은 많이 달라요. 사실은 전입을 한다고 해서 그 오피스텔에 업무용인지 주거용인지 공무원들이 사실 알지 못해요. 예, 그래서 그걸 즉시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종부세에서 빠진다고 하면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원래 오피스텔 자체가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업무시설로 허가를 받으니까 종부세에서 모든 오피스텔에 다 포함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게 참 투자의 매력도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주거용이기도 하면서 업무시설이기 때문에 대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취득세 규제에서도 자유로워요. 세금적인 면에서 굉장히 매력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태까지 투자한 지역도 있지만 네. 앞으로 관심 받을 만한 그 지역은 어디일까요? 지금 이제 분당 판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30%가량 올랐고요. 그 위에 있는 구성남이라든가 광교가 이제 뒤따라 오르는 형국이에요. 그러면 이 신분당선 라인을 쭉 타고 올라가면은 결국 강남역에 닿게 되고요. 강남역도 이미 한 10% 올랐어요. 강남역에서 주변으로 이렇게 쫙 퍼져 나갈 거라는 거죠. 2호선, 9호선 라인을 쫙 따라서. 그러면 좀 유망하게 보는 게 마곡신도시. 그 왜 유망하게 보냐면 마곡신도시는 이제 오피스텔이 들어올 수 있는 땅은 다 지어졌어요.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오피스텔 부지가 이미 다 지어져서 이제 공급은 없거든요. 그런데 기업의 사옥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그 말인 즉슨 공급은 한정되어 있는데 수요가 늘어난다라는 거죠. 더군다나 LG 쪽에서 이제 많이 LG 사이언스 센터로 돌아오기도 하고 승무원들이 코로나가 끝나면서 많이 이제 복귀를 하고 있어요. 파일럿들이나 승무원들이 많이 마곡으로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굉장히 늘어나는데 공급이 한정돼 있다 라는 점에서 좀 마곡이 좀 유명하다고 보는 편이고요. 결론적으로 강남에서 좌우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그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GTX A라인 동탄하고 해서 강남 쪽에가 완전히 다 뚫렸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마곡 말씀하신 마곡 같은 경우는 저쪽 마곡 신도시 안쪽으로 마곡 나루 쪽이랑 그쪽은 오피스텔 없잖아요. 마곡나루역에도 많아요. 좋은 거 많아요. 거기는 공항철도랑 9호선이 환승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굉장히 또 매력적인 게 많죠. 승무원들도 많이 살고 강남 출퇴근, 여의도 출퇴근도 가능하니까.
마곡나루역 바로 앞에 있는 오피스텔은 승무원들이 많이 산다고 하더라고요. 예, 거기 거기 보타닉 프로듀시티라고 있는데 예. 지하철역이 바로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인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지역 얘기를 좀 하셨는데, 그럼 어떤 오피스텔을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뭐 원룸도 있고 1.5룸도 있고 투룸도 있고 네. 뭐 이렇게 하는데. 예. 저는 그 세 가지를 강조를 드려요. 첫째는 세대수가 많아야 된다. 황금성이 좋아야 되니까. 세대수가 많으면 자연스럽게 관리비가 또 저렴해지고 상권도 발달하게끔 돼 있어요. 단지 내 편의점이나 마트도 들어오고 미용실도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연식은 10년 차이네.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직주 근접인데 결국에는 2호선, 9호선 역세권에 350m 이내 들어와라 라는 거죠. 2호선, 9호선. 그렇게 세 가지를 걸고 이제 서울 전역을 보면 의외로 살만한 게 몇 개 없습니다. 그만큼 서울에 좋은 오피스텔이 많지가 않아요. 세대수 300세대 되면서 연식 10년 이내, 약 350m 이내는 정말 드뭅니다. 보면 이제 도시생활주택도 투자하시죠? 네, 했습니다. 예. 그러면 비중이 어떻습니까? 지금 40채는 도시형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는 겁니까? 도시형주택은 한 3채 정도. 아, 네, 많지는 않아요. 아, 그 오피스텔의 매력이 세금적인 부분이라 했잖아요. 네네. 도생은 세금적인 매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 취득세만 1.1%고요. 뭐 종부세라든가 이런 거에서 전부 다 무조건 주택수로 잡히기 때문에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이제 세금 얘기 맞습니까? 오피스텔의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관련해서 네. 그 부분은 이제 많이 좀 염려를 하시고, 저도 이렇게 사람들 오피스텔을 갖고 있는데 이게 세금 부분이 어떻게 되냐 하는 궁금증을 많이 묻고 있는데, 예. 직접 사거나 팔 때는 따져봐야겠지만 정 대표님 보시기에 그 세금 관련해서는 어떻습니까? 일단 취득세는 개인이 사든 법인이 사든 다주택자가 사든 무조건 4.6% 고정이에요. 딱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법인의 본점이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안에 있으면 그때는 중과가 되는데 그런 경우는 법인 이제 새로 설립하면 되니까. 그리고 양도세도 사실은 뭐 주택이랑 똑같습니다. 주거용으로 들어가 있으면은 주택의 양도세. 진짜로 사업자를 내서 업무시설로 쓰고 있으면은 상가의 양도세를 내는데요. 양도세는 현황으로 봐요. 그런데 종부세는 현황이 아니라 공부상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봅니다. 우리가 7월달, 9월달 재산세를 내잖아요.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주택의 종부세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건축물로 나온다? 그러면은 상가의 종부세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토지 종부세. 그러니까 요거 포인트를 잘 알면은 종부세를 줄이면서 많이 이제 채수를 늘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최근 들어서 이제 많이 그 양도세 관련 내용도 그렇고 그래서 아파트는 솔직히 그렇지만 특히 이제 법인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쪽에 많이 해서 그런 교육도 많이 있고 네. 또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네. 하는데, 법인으로 투자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고 나름대로 좀 이득이 많이 있는지요?